왕실 전문 기자로서 10여 년 동안 축적해온 관찰과 기록의 시선으로 이 이야기는 한 문장의 속보가 품고 있는 여러 겹의 의미를 천천히 풀어내는 데서 시작된다. 한 나라의 군주가 확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때 그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제도와 감정, 전통과 미래가 교차하는 지점에 놓인 선언이다. 특히 그 대상이 왕비의 미래라면 그 무게는 배가 된다. 이번 장에서는 그 속보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그 말이 던져진 순간의 공기, 그리고 왜 그것이 고통스러운 발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찰스 국왕의 통치는 언제나 연속성과 단절 사이에서 해석되어 왔다. 그는 어머니의 긴 재위 뒤를 이은 군주로서 제도적 안정과 개인적 신념을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즉위 이후 국왕은 환경, 사회적 포용, 현대 군주제의 역할 같은 주제를 꾸준히 언급해왔지만 동시에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왔다. 이런 그가 카밀라의 미래를 확인하는 발표를 내놓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이례적이다. 왕실에서 미래란 단어는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서열과 역할, 상징의 재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발표가 나오기 전 궁 내부에는 오랜 기간 조용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공식 일정에서의 작은 변화, 보좌진 구성의 미묘한 조정, 그리고 국왕과 왕비의 공개석상에서의 거리감에 대해 왕실 출입 기자들은 이미 수많은 해석을 내놓고 있었다. 그러나 왕실은 언제나 그렇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침묵은 루머를 키우지만 동시에 통제된 서사의 준비 기간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질문들이 제기되었고 왜 그 질문들이 결국 하나의 속보로 수렴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는다. 발표 당일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단어 하나하나가 신중히 선택된 짧은 성명은 형식적으로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국왕은 전통적인 어휘를 사용했으나 그 어조는 개인적인 고뇌를 숨기지 못했다. 왕실 발표문에서 감정이 읽힌다는 것은 드문 일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언론은 고통스러운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발표문을 해석하는 집단적 감각의 표현이었다. 카밀라의 위치는 언제나 복합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왕비이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오랜 시간 논쟁과 재해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왕실 내부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이는 국왕의 통치 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번 발표가 그녀의 미래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왕실 이미지의 향방을 암시한다. 이 장에서는 카밀라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구축해 왔는지, 그리고 왜 그 미래가 국왕의 입을 통해 확인되어야 했는지를 분석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확인이라는 행위가 갖는 정치적 상징적 효과다. 확인은 소문을 끝내는 동시에 새로운 논쟁을 시작한다. 왕실은 늘 불확실성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번에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쪽을 택했다. 그 선택은 왜 지금이었을까? 국제 정세, 국내 여론, 그리고 왕실 내부의 세대 교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이 발표가 갖는 타이밍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이 발표가 왜 황후를 충격에 빠뜨렸다고 표현될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층위를 들여다봐야 한다. 공개적으로 드러난 반응은 거의 없었지만 왕실 관계자들의 제한된 발언과 이후 일정 조정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충격이란 반드시 눈물이나 격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침묵과 거리두기로 표현된다. 이 장은 그 미묘한 신호들을 종합하며 왜 이 속보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적 출발점이 되는지를 설명하는 데서 마무리된다. 이처럼 첫 번째 장은 한 줄의 속보가 품고 있는 역사적, 제도적, 감정적 맥락을 펼쳐 보이며 다음 장들에서 다룰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왕실의 언어는 늘 절제되어 있지만 그 절제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출발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 발표가 공개된 직후 왕실과 언론,
그리고 대중 사이에서 어떤 파문이 일어났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확장한다. 속보는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감정을 전달한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소식이라면 그 감정은 경외, 분노, 연민, 혼란이 뒤섞인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찰스 국왕의 발표가 전해진 직후 공식적인 반응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해석이었다. 사람들은 발표문에 쓰인 문장보다 쓰이지 않은 문장을 읽으려 했다.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즉각적인 분석 경쟁이 시작되었다. 발표의 길이가 짧았다는 점, 카밀라의 이름이 언급된 방식,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 앞뒤에 배치된 표현 하나하나가 기사와 해설로 분해되었다.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있는 군주의 정직한 고백으로 해석했고, 또 다른 이는 불가피한 제도적 정리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중요한 점은 어느 해석도 단독으로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왕실 발표는 언제나 다층적 독해를 전제로 설계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카밀라가 처한 위치는 더욱 복잡해졌다. 그녀는 발표의 주인공이었지만 동시에 발언권을 거의 갖지 못한 인물이었다. 왕실 전통상 왕비는 국왕의 선언에 대해 즉각적인 개인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 침묵은 품위로 해석되지만 동시에 오해의 여지를 남긴다. 언론은 그녀의 표정, 일정, 심지어 과거의 발언까지 다시 소환하며 현재의 의미를 덧씌우기 시작했다. 이 장에서는 그 재해석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는다. 대중의 반응은 세대별로 뚜렷하게 갈렸다. 오랜 기간 왕실을 지켜본 세대에게 이 발표는 익숙한 비극의 반복처럼 느껴졌다. 개인의 감정이 제도 앞에서 조정되는 장면은 왕실 역사에서 낯설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젊은 세대는 투명성과 설명의 부족에 주목했다. 왜 지금이었는지, 왜 이런 방식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 두 가지 시선은 서로 충돌하면서도 동시에 왕실이 직면한 현실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국 내부의 움직임 또한 의미심장했다. 발표 이후 며칠간 조용히 취소되거나 연기된 일정들은 공식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로 설명되었지만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에게는 익숙한 신호였다. 이는 감정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암묵적 표현이자 외부와의 거리를 잠시 두겠다는 선택이었다. 왕실은 위기의 순간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부 결속을 다져왔다. 이번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국왕의 역할도 이 시점에서 재조명되었다. 그는 군주이기 이전에 한 남편이자 한 인간이다. 그러나 왕실 서사에서 개인은 언제나 상징으로 확장된다. 그의 고통스러운 어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국왕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오래된 논쟁을 다시 불러왔다. 이 장에서는 찰스 국왕이 어떤 방식으로 감정과 권위를 동시에 관리해왔는지를 과거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해외 언론의 시선 역시 흥미롭다. 영국 왕실은 더 이상 한 나라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그들의 결정과 감정은 국제적인 해석의 대상이 된다. 일부 외신은 이 발표를 제도 개혁의 신호로 읽었고, 다른 매체는 개인적 비극의 서사로 접근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동일한 발표가 어떻게 다른 의미로 소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왕실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결국 두 번째 장이 보여주는 것은 반응의 지도다. 한 줄의 발표가 얼마나 다양한 감정과 해석을 촉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파문이 어떻게 왕실의 내외부를 동시에 흔드는지를 드러낸다. 침묵, 해석, 추측, 그리고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 장은 바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충돌했는지를 정리하며 다음 장에서 다룰 더 깊은 개인적 제도적 갈등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를 놓는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시선을 더 깊숙이 안쪽으로 돌려 이 발표가 카밀라 개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조심스럽게 추적한다. 왕실의 언어가 언제나 집단과 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된다면 그 이면에는 말해지지 않는 개인의 시간이 존재한다. 카밀라의 미래가 확인되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이 스스로의 것이 아님을 자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왕비로서의 삶은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끝없는 조정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카밀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둘러싼 시선을 견디며 살아왔다. 대중의 평가, 언론의 해석, 그리고 역사적 비교는 늘 그녀의 존재를 따라다녔다. 왕실 내부에서도 그녀의 역할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단계별로 확장되었다. 이는 신뢰의 축적 과정이자 동시에 끝없는 검증의 시간이었다. 이 장에서는 카밀라가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왔는지, 그리고 왜 그녀의 미래가 여전히 불확실성의 언어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지를 살핀다. 그녀의 하루는 늘 규칙적이지만 그 규칙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숨어 있다. 공식 일정에서는 안정과 미소를 유지해야 하고, 비공식적인 순간에는 왕실의 대표자로서 언행을 관리해야 한다. 발표 이전까지 카밀라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왔다. 문화 행사, 자선 활동, 외교적 만남에서 그녀는 점점 더 자연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바로 그 시점에서 미래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는 점은 개인적 차원에서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다. 왕실 관계자들의 제한된 증언에 따르면 카밀라는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인물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절제된 태도는 더 큰 내적 부담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왕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요구받아온 감정 관리의 방식, 그리고 그 관습이 현대에도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함께 다룬다. 카밀라 역시 그 전통의 연장선에 서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녀의 미래가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국왕의 발표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왕실의 위계 질서를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개인의 서사를 제도에 종속시키는 방식이기도 하다. 카밀라는 발표 이후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고, 그 침묵은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침묵은 동의일 수도 있고, 숙고일 수도 있으며, 혹은 단순히 말할 수 없음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침묵이 왕실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석한다. 과거의 사례를 돌아보면 왕실 여성의 미래가 공개적으로 언급될 때마다 그 결과는 단순하지 않았다. 기대와 부담, 동정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고, 그 모든 시선은 개인의 어깨 위에 놓였다. 카밀라는 이러한 역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에 이번 발표는 단순한 행정적 확인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가 다시 평가대에 오르는 순간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카밀라가 구축해온 비공식적 네트워크와 지지 기반에도 주목한다. 왕실 내에서 그녀를 지지하는 인물들,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보좌진, 그리고 조용히 신뢰를 쌓아온 외부 인사들은 공식 기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개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발표 이후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카밀라의 현재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결국 세 번째 장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실 뉴스의 중심에 놓인 인물 역시 감정을 지닌 인간이라는 단순하지만 종종 잊히는 사실이다. 카밀라의 미래는 문장 하나로 요약될 수 없으며 그녀가 걸어온 시간과 견뎌온 시선의 총합 위에 놓여 있다. 이 장은 그 개인적 무게를 조명하며 다음 장에서 다룰 부부 관계와 권력의 교차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네 번째 장에서는 국왕과 왕비의 관계라는 보다 민감한 영역으로 시선을 옮긴다. 왕실에서 부부 관계는 사적인 감정의 결합이기 이전에 공적인 구조물이다. 사랑, 신뢰, 갈등 같은 개인적 요소들은 제도와 상징이라는 틀 안에서 재해석된다. 찰스 국왕의 발표가 유난히 무겁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그것이 단순히 카밀라 개인의 미래를 언급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국면에 들어섰는지를 암시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시간의 축 위에서 설명되어 왔다. 젊은 시절의 선택, 오랜 기다림, 그리고 결국 이루어진 결합까지. 이 서사는 낭만과 논쟁을 동시에 품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후의 삶은 그 서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다. 왕실 부부에게 결혼은 완결이 아니라 시작이다. 즉위 이후 찰스와 카밀라는 개인적 유대와
국가적 역할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이 장에서는 그 이중 구조가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국왕의 발언권과 왕비의 위치는 본질적으로 비대칭적이다. 찰스는 제도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이며 그의 말은 곧 왕실의 공식 입장으로 기록된다. 반면 카밀라는 그 말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곧 제도적 결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사적인 합의와 공적인 발표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존재한다. 이번 발표 역시 그 긴장의 결과물로 해석될 수 있다. 왕실을 오래 취재해온 이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공개석상에서는 늘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안정은 반드시 갈등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왕실 부부에게 안정이란 갈등을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능력을 뜻한다. 이 장에서는 과거 국왕 부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의견 차이를 조율해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되어 왔는지를 역사적 사례와 함께 분석한다. 이번 발표가 고통스럽다고 표현된 또 다른 이유는 그것이 관계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확인은 곧 현재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한다. 이는 부부 관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역할의 조정, 공개 일정의 변화, 상징적 서열의 재배치는 모두 관계의 재정의를 요구한다. 이 장에서는 그런 변화가 부부간 신뢰에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다룬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요소는 권력의 방향성이다. 왕실에서 권력은 개인의 의지라기보다 제도의 흐름에 가깝다. 찰스 국왕은 자신의 감정보다 왕실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필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 장에서는 국왕이 과거에 보여왔던 결정 방식과 그 결정들이 주변 인물들에게 어떤 파장을 남겼는지를 되짚는다. 카밀라의 반응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부부 관계를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다. 왕실에서 침묵은 종종 합의의 신호로 읽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의 봉인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왕실 여성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거나 감추어 왔는지를 비교하며 카밀라의 현재 선택이 갖는 의미를 분석한다. 네 번째 장이 드러내는 핵심은 이번 발표가 단순히 개인의 미래나 제도의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왕과 왕비라는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복합적인 구조 위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사랑과 책임, 개인과 제도, 감정과 권력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장은 그 교차점을 정리하며 다음 장에서 다룰 왕실 내부 권력 구조와 후계 구도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확장한다. 다섯 번째 장에서는 시야를 개인의 관계에서 한 걸음 더 넓혀 이번 발표가 왕실 내부 권력 구조와 미래 구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를 살펴본다. 왕실에서 미래라는 단어는 언제나 후계, 역할 분담, 그리고 상징의 재배치를 동반한다. 찰스 국왕이 카밀라의 미래를 직접 언급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현재의 균형이 영원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 왕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엄격한 서열과 전통에 의해 움직이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끊임없는 조정의 연속이다. 국왕을 중심으로 한 핵심 인물들, 차세대 주자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언자 그룹 사이에는 미묘한 힘의 흐름이 존재한다. 이번 발표는 그 흐름 위에 돌을 던진 사건이었다. 직접적인 이름 언급은 없었지만 카밀라의 미래를 말하는 순간 자동으로 다른 인물들의 역할과 위치도 함께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차세대 왕실 구성원들의 입지다. 현대 왕실에서 지속 가능성은 점점 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대중성과 역할 분담으로 연결된다. 카밀라가 차지하고 있는 상징적 공간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곧 누가 그 공간을 채우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 장에서는 왕실 내부에서 이런 질문들이 어떤 방식으로 논의되는지를 조심스럽게 추적한다. 궁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에 따르면 발표 이전부터 이미 여러 시나리오가 검토되고 있었다. 이는 특정 개인을 배제하거나 부각시키기 위한 음모라기보다는
변화에 대비하는 제도적 준비에 가깝다. 왕실은 늘 만약을 전제로 움직인다. 만약 건강에 변화가 생긴다면, 만약 여론이 급격히 움직인다면, 만약 국제적 역할이 재편된다면, 카밀라의 미래를 언급한 발표는 바로 이런 가정들이 현실로 옮겨질 가능성을 대중 앞에 드러낸 순간이었다. 권력 구조의 변화는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정 조정, 행사 배치, 의전 순서 같은 사소해 보이는 요소들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발표 이후 일부 공식 석상에서 나타난 미묘한 변화들은 왕실을 오래 관찰해온 이들에게는 의미심장한 신호로 읽혔다. 이 장에서는 그런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더 큰 구조적 이동을 예고하는지를 설명한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보좌진과 참모 그룹의 역할이다. 왕실의 결정은 결코 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적 자문, 이미지 관리, 여론 분석을 담당하는 여러 집단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이번 발표 역시 그러한 집단적 판단의 결과물이었다. 이 장에서는 발표 이후 보좌진 구성과 발언 방식에서 감지된 변화들을 통해 내부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대중에게는 잘 보이지 않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안정이라는 단어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갈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갈등이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다. 카밀라의 미래를 명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왕실은 오히려 잠재적 불안을 제어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통제하기 위한 공개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발표를 재해석한다. 5번째 장이 조명하는 핵심은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인물의 위치를 넘어 왕실 전체의 방향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카밀라의 미래는 곧 왕실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서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된다. 이 장은 내부 권력의 미세한 이동과 그 의미를 정리하며 다음 장에서 다룰 여론과 왕실 이미지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6번째 장에서는 왕실 내부의 결정이 외부 세계, 즉 여론과 이미지의 영역에서 어떻게 반향을 일으켰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현대 왕실은 더 이상 궁 안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과 침묵, 표정과 일정은 실시간으로 해석되고 재가공되며 대중의 감정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는다. 찰스 국왕의 발표 이후 카밀라의 미래는 하나의 제도적 사안이 아니라 감정적 논쟁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여론은 단일하지 않다. 그것은 계층, 세대, 가치관에 따라 끊임없이 갈라진다. 일부는 국왕의 솔직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왕실이 더 이상 모호한 언어 뒤에 숨지 않는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이 발표가 불필요하게 개인을 노출시켰다고 보았다. 특히 왕비의 입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배려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이런 상반된 반응들이 어떤 논리와 감정 위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소셜미디어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짧은 문장과 이미지, 과거의 영상 클립들이 맥락을 벗어난 채 재확산되면서 발표의 의미는 빠르게 단순화되거나 과장되었다. 왕실이 의도한 절제된 메시지는 플랫폼의 속도와 감정의 증폭 속에서 다른 형태로 소비되었다. 이 장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왕실 이미지가 어떻게 통제력을 잃거나 혹은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전통 언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왕실 전문 기자들은 즉각적인 해석과 함께 장기적 맥락을 제공하려 애썼다. 그러나 클릭수와 주목도를 중시하는 환경 속에서 분석과 자극 사이의 경계는 점점 흐려진다. 고통스러운, 충격, 전환점 같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된 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독자들이 이 사건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 장에서는 언론이 감정을 어떻게 구조화하고 그 구조가 여론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발표가 왕실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왕실이 완벽하길 바라지 않지만 동시에 상징으로서의 안정과 품위를 요구한다. 국왕의 인간적인 고뇌는 공감을 얻었지만 그 고뇌가
제도의 언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불편함도 함께 발생했다. 이 장에서는 대중이 왕실에 투사하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며 그 간극이 왜 반복적으로 긴장을 만들어내는지를 설명한다. 국제 여론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영국 왕실은 글로벌 브랜드와도 같은 존재이며 각국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르게 해석된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번 발표를 책임 있는 리더십의 표현으로 보았고, 다른 곳에서는 가족 문제를 공개한 부적절한 사례로 평가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문화적 차이가 왕실 이미지에 어떤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결국 6번째 장이 보여주는 것은 왕실의 결정이 더 이상 내부 문제로 머물 수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현실이다. 카밀라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는 국왕 개인의 선택을 넘어 왕실이 대중과 어떤 관계를 맺고자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되었다. 이 장은 여론이라는 거울 앞에 선 왕실의 모습을 정리하며 마지막 장에서 다룰 이 사건의 장기적 의미와 역사적 평가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 7번째 장에서는 시간의 관점을 도입해 이번 발표가 앞으로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될 것인지를 조망한다. 왕실의 사건은 언제나 현재형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기록으로 남고 비교의 대상이 되며 다음 세대의 해석 속에서 의미가 변주된다. 찰스 국왕이 카밀라의 미래를 확인한 이 순간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넘어 장기적인 서사의 한 지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왕실 역사에서 미래를 언급한 발표는 대개 전환점으로 기록되어 왔다. 그 당시에는 불완전하고 모호해 보였던 말들이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방향을 제시한 신호로 재해석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발표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훗날에는 변화에 대비한 준비의 시작 혹은 한 시대의 마무리를 알린 언어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장에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들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의미를 바꾸었는지를 통해 현재의 사건을 상대화한다. 카밀라의 이름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도 중요한 문제다. 왕실 여성의 평가는 언제나 복합적이다. 생전의 평판과 사후의 재평가는 종종 다르며 감정과 제도의 균형 속에서 서서히 정리된다. 그녀가 걸어온 길, 감내해온 침묵, 그리고 이번 발표 이후 보여준 태도는 모두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묶일 것이다. 이 장에서는 카밀라가 단순한 논쟁의 대상이 아닌 특정 시대의 왕실을 상징하는 인물로 기억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짚는다. 찰스 국왕에게 이번 발표는 통치 서사에서 중요한 흔적으로 남을 것이다. 그는 늘 감정과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했던 군주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선택 역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미래를 확인하는 행위는 용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이 장에서는 그의 통치가 장기적으로 어떤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살펴본다. 왕실 제도 자체의 변화 가능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왕실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침묵과 모호함 대신 제한적이지만 직접적인 언어를 선택한 이 전략이 앞으로도 반복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예외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선택이 선례로 기록된다는 사실이다. 이 장에서는 선례가 제도에 미치는 힘과 그 위험성을 함께 분석한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감정의 형태로 오래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사람들은 정확한 문장을 잊더라도 그때 느꼈던 충격과 슬픔 혹은 불편함은 기억한다. 왕실 뉴스가 개인의 삶과 감정을 건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 된다. 이 장에서는 집단 기억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사건이 어떻게 재생산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의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 줄의 속보, 짧은 발표문, 절제된 언어. 그러나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역사와 감정, 제도의 무게가 응축되어 있었다. 7번째 장은 그 무게를 정리하며 이번 이야기가 단순한 충격적인 뉴스가 아니라
왕실이라는 오래된 구조가 변화의 압력 속에서 내린 하나의 선택임을 강조한다. 이 사건은 끝이 아니라 과정이다. 카밀라의 미래, 찰스 국왕의 통치, 그리고 왕실의 방향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여질 것이다. 다만 이 순간은 분명히 기억될 것이다. 왕실이 고통을 감수하고 미래를 말하기로 선택한 순간으로,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질문과 해석을 남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이다.